네, 하나로 끝나지지가 않아가지고. 자, 두 번째 소설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제목이 아까 그 이순일하고 이순일의 둘째 딸 한세진 얘기였잖아요. 파묘를 이제 외할아버지 그 묘 그거 파묘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첫째 딸인데 한영진입니다. 한영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한영진이 제가 곧장 읽겠습니다. 한영진은 유능한 판매원이었다. 무엇이든 능숙하게 팔았다. 재고로 쌓인 캔 음료, 패브릭 제품, 도자기 그릇. 최근 몇 년 동안엔 침구가 한영진의 상품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하는 모습, 그게 또 스토리라인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스토리라인은 앞선 소설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가족 이야기, 과거사까지 이제 아우르는 뭐 일대기 옛날 같은 그런 거였겠죠, 그죠? 좀 많이 쓰고 더 세세하게 쓰고 인물도 더 많이 나오고 이제 그랬을 텐데 요즘 소설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네, 그 요즘 감각인 거죠. 그렇게 이제 두 개의 라인입니다. 지금 현재 매장에서 일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야기, 과거 이야기 이렇게 앞선 구성하고 똑같고요. 계속 읽으면 이불과 베개까지 했구나. 침구 매장이 10여 개 모인 백화점 9층에서 한영진이 담당하는 매장의 매출이 가장 높았다. 한영진은 싼 것을 팔 때보다 비싼 것을 팔 때 더 유능했다. 엄마들이 한영진을 자주 찾아왔다. 한영진은 예컨대 수험생의 숙명과 집중력, 활력 조성에 도움이 되는 친구를 찾는 엄마들에게 시간을 들여 이불을 보여주며 원단과 배색을 설명하고 결정되었다 싶은 순간에 더 품질이 좋은 이불 쪽으로 엄마들을 이끌었다. 이게 이제 상술인 건데, 그죠? 그리고 그 쇼핑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여성을 겨냥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독신이든 애가 있든 뭐 애가 없든 다 그렇습니다. 한번 만져보라고 권한 뒤 그들이 이불을 쓸어보고 귀퉁이를 뒤집어보고 겉감을 뒤벼 속감을 알아보는 동안 뭐 안에 진짜 솜인지 텐셀인지 뭔지 올인지 뭐 거인지 이런 거 거의 털인지 한 발짝 떨어져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좋죠? 좋네. 이거 엄마가 써요. 아유 난 됐어. 좋잖아요. 좋지. 좋은 거 엄마가 써요. 왜 애들만 좋은 거 써? 엄마들이 좋은 거 써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자식들 친구를 구입하게 하면서 하는 김에 너가 엄마로서만 살아야 되냐? 너 자신으로서도 살아야지. 너한테 좋은 것도 하나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얹어가지고 또 팔곤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첫째 딸 한영진과 이순일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영진 입장에서 동생이 둘인 거잖아요. 여동생 아까 한세진이었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만수 남동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 시제에 이제 그 글쓰기가 되는 거죠. 한세진은 많은 면에서 한영진과 달랐다. 그러니까 둘째는 첫째와 달랐다죠. 어릴 때부터 많은 친구를 거느리듯 사귀고 다닌 한영진과는 다르게 한세진은 대개 혼자 다녔다. 그 문제로 위축되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한영진은 냉면을 좋아했고 한세진은 온면을 좋아했다. 네. 한세진은 뜨거운 차를 곧잘 마셨지만 한영진은 뜨거운 것을 입에 잘 대지 못했다. 뭐 색깔 한영진은 밝은 거 좋아하고요. 한세진은 검정, 갈색, 회색, 자주색 이런 거 좋아하고. 한세진은 한영진보다 키가 컸고 둘은 체형도 달렸다. 그때 발 사이즈는 비슷해서 운동화는 신발은 비슷한 사이즈로 신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매 얘기 혹은 오누이 뭐 형제 얘기를 쓸때 항상 쓸 수밖에 없는 등장하게 마련인 이제 그런 식의 대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친구를 많이 사귀는 한영진은 이렇게 매장에서 판매업을 하는데 재능을 발휘를 할 거고요. 이제 한세진은 살짝 이제 작가의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 뭐 자전적인 요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전체 맥락은 이제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여성 캐릭터니까 당연히 이제 그 결혼, 임신, 출산 이런 게 또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이제 그런 게 또 화두가 되는데 한영진은 그 아이들을 낳고서야 세간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모성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산인데 시모는
노산을 입버릇처럼 말하며 한영진의 몸 상태를 아쉬워하고 아이의 상태를 염려하더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으로 찾아와 울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네가 너무 불쌍하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애를 왜 울어? 저 아이를 언제 봤다고 저렇게 반겨? 그 시기에 한영진은 매 순간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병실을 같이 쓰는 다른 산모나 그의 보호자, 간호사, 의사, 김원상이 남편이었나 보네요. 애 아빠. 네, 그렇네요. 시부, 시모, 눈치를 보듯 병실을 다녀간 친정 식구 모두에게 저기를 품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아이를 낳아보면 참 느끼는 건데, 아이를 낳은 거는 난데, 나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남들이, 근데 여기는 호칭 자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것도 아니고 시부, 시모 이래가지고, 아이고, 한편으로는 되게 통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네. 그 편애형도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최대한 객관화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객관화 시키면 관계를 최대한 이제 3인칭 관찰자적으로 객관화 시키면은 당연히 관계는 썰렁해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없어지죠. 지금 시부시모 이런 거 딱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울어? 자기가 조회 언제 봤다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아들이 커가지고 짝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의 아이니까 며느리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아들의 아이로서. 그러니까 또 그 시어머니의 서사를 또 생각을 하면은 거기 또 나름대로의 동기부여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또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소설가라는 거는 뭐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옹졸하고 편협하고 막 찌질하고 속물이고 뭐 온갖 것이 다 있는데 톨스토이나 이런 작가들을 봐도 큰 작가들은 보면은 그 작가로서 자기가 인물을 그릴 때는 최대한 그 인물의 관점에 이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 이런 것들 이제 최대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도 뭐 그러려고 되게 노력한 거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 한영진이 느끼는 건데, 모든 게 끔찍했는데, 그 중에 품에 안은 아기가 가장 끔찍했다. 그 맹목성, 연약함, 끈질김 같은 것들이 내 삶을 독차지하려고 나타나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타인. 한영진은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는 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왜냐하면 이제 여자는 아이를 낳는 순간 100% 아이에게 헌신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싫다 내지는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만큼이라도 뭔가 침해된다 어떻다라는 식의 그런 말은 물론 X고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것이 되게 이제 터부시되는 그런 환경인 거잖아요. 그나마 이제 요즘은 많이 나아져가지고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모성은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담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에 100% 동의는 또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다 유전자의 명령일 테니까 암컷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그 동물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암컷, 수컷이 다 새끼를 돌보는 경우도 있고요. 암컷만 돌보는 경우도 있고 수컷만 돌보는 경우도 있고 거북이처럼 니들 알아서 살아 이러고 낳자마자 그냥 다 떠나는 그런 것도 있고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놔두고 지는 도망은 아니지만 아무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암컷 수컷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어쨌거나 둘이 같이 키우도록 시스템이 된 동물이란 말이에요. 수컷은 밖에서 먹을 거 가져오고 요즘은 이제 돈 벌어 오는 거고 암컷은 키우고 근데 이제 이것도 많이 바뀌어서 암컷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 수컷 다 일을 하면 애는 집에서 누가 보냔 말이에요. 이제 도우미를 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머니가 봐주든지 이제 이건 사회적인 맥락인데 어쨌거나 암컷의 뱃속에서 이렇게 해갖고 암컷이 낳기 때문에 부성과 모성을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초창기에서는 모성이 압도적입니다. 그거는 근데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표현법은 이렇다고 해도 결국 이제 여기서 작가도 한영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이제 이렇게 키우잖아요.
둘째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한영진은 갓난아이와의 간격이 조금 벌어진 뒤에야 아이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아이를 유심히 보고 싶은 마음, 다음 표정과 다음 행동을 신기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마음, 찡그린 얼굴을 가엾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관대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 인내심, 모든 게 그 간격 이후에야 왔다. 한영진의 모성은 그걸 부르는 더 적절한 이름이 필요하다고 언젠가 한영진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타고난 것이 아니고 그 간격과 관계에서 학습되고 형성되었다. 그건 만들어졌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한영진은 둘째를 낳을 수 있었고 첫 번째보다는 여유 있게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썼는데 너무 잘 쓰셔가지고 제가 볼 때 아마 이 애를 안 낳았을 거예요. 황정은 씨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둘씩 키우는 엄마는 이렇게 소설을 쓸 시간이 일단 별로 없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학습한 어떤 그런 이게 말인 거죠. 아마 조카나 뭐 이렇게 언니나 뭐 아니면 근처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키우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최대한 이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경험이 반드시 더 좋은 소설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은 막 아이를 둘씩 셋씩 낳은 사람들이 이런 여성성의 테마를 더 잘 다뤄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아이를 안 낳은 사람이 더 잘 쓸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어떤 문학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영진 얘기가 쭉 전개가 되고 이순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친정 엄마인데 그 얘기가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걸로 해서 끝이 나는데 요게 요 앞에 두 소설, 그러니까 파묘하고 하고 싶은 말은 개간지에 발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설은 창비의 2019년 봄이고 그 다음은 자모의 자음과 모음 2019년 가을호에 연년셋의 1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연년셋에는 작품 제목으로 책 제목으로 올라갔으니까 빼고 하고 싶은 말만 이제 넣었는데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 하면은 분량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개간지에 실을 때는 보통 7, 80매 아무리 많아도 100매는 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작품도 실어야 되고 뭐 등등등 하여 분량이 짧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소설 무명 다가오는 것들 이거는 무명은 없을 무자 이름 무자인데 이건 미발표작입니다. 다가오는 것들도 미발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서 두 소설은 발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개간지 시스템에 조금 안 맞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냥 요대로 묶어가지고 연작으로 내는 게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여사여사한데 어쨌거나 이런 작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낼 수 있고 특히나 창비 같은 이렇게 좋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이 되고 이렇게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는 요거 다가오는 것들 말고 요거 세 번째 거 무명 이게 작가 야심작 내지는 하고 싶은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엄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일 얘긴데 진짜 연령대가 이순일은 날아서 눈더미에 박힌 적이 있었다. 어릴 때였다. 3살이나 4살쯤 이렇게 어릴 때 막 6.25를 겪어가지고요. 옆에 다 죽고 그 왜 외조부의 묘를 이순일이 관리를 해야 됐던가 다 죽고 그거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손녀 하나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할아버지도 되게 싫으셨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아들 다 죽고 뭐 다 죽고 이렇게 살아남은 게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쓰는 거죠. 그 옛날 같으면은 이제 이게 진짜 그 대화 소설 대화가 아니고 대하 소설 이제 규모의 작가로 작품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 우리 황정은 작가는 이런 규모의 그 다음에 되게 그 시적이고 극적인 짧고 긴장감 있는 그런 문체로 네, 쭉 이제 이 작품을 써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다가오는 것들은 더러운 도랑물을 마시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하미영이 이렇게 말한 밤을 한세진은 기억하고 있다. 이 하미영하고 한세진은 같이 이제 살고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요. 하미영은 고양이를 밟은 뒤 넘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둘의 얘기를 쭉 진행을 하다가 그 노먼이라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좀 놓쳤는데 여기를 좀 꼼꼼하게 읽으면 알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적인 것 같아요. 되게 촌수 좀 멀리 있는 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먼은 미국 사람인데 결혼을 한국 사람하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한세진하고 뭔가 먼 친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의 범위를 미국으로 이제 넓히고 인물도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책 한 권을 이제 꾸민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해설 없이, 보통은 이제 해설이 실리는데, 해설 없이 이렇게 작가의 말을 달았는데, 좀 너무 비장해가지고 조금 읽기가 좀 마지막에 조금 버거웠습니다. 디디의 우산을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조금 읽었는데. 네.